안녕하세요. 시르석학 5주차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적분학 기본 정리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보기를 조금 더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적분 기본 정리랑 도함수와 적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정리인데요. 이제 두 가지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중 이제 첫 번째 형태를 이제 지난 영상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미적분 기본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주어진 함수의 이제 이 정적분은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첫 번째는 이제 라지 f가 연속 함수이고 그 다음에 스몰 f가 리만 적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지 f가 스몰 f의 원시 함수는 아니지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유한계의 점을 제외한 점에서 라지 f가 스몰 f의 원시 함수이면 이제 f의 정적분을 라지 f의 그 함수 값의 차이 fb에서 fa를 뺀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미적분 기본 정리의 첫 번째 형태였고요. 이제 이 정리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 형태는 이제 다음과 같았는데요. 이제 스몰 f가 유계인 닫힌 구간에서 리만 적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역의 원소 어떤 점 스몰 x0에 대해서 x0에서 f가 연속 함수이면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이제 A를 시작점으로 하는 f의 부정적분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정의된 함수를 우리 스몰 f의 부정적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미적분 기본 정리 두 번째를 이제 요약해서 쓰면 이제 f가 x0에서 연속인 경우 f의 부정적분 f는 x0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리고 실제로 라지 f 프라임 x0는 이제 스몰 f x0가 된다는 것이 이제 미적분 기본 정리의 두 번째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몰 f가 모든 점에서 연속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사실 따름 정리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만약 f가 정의역에서 전체에서 연속 함수이면 그러면 이 f의 부정적분으로 정의된 부정적분이 사실 스몰 f의 원시함수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fx가 a부터 x까지 스몰 f요. 스몰 ft dt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의 함수를 우리가 스몰 f의 부정적분이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f 프라임 x가 fx가 되는 이러한 함수의 라지 f를
우리가 스몰 f의 원시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어진 함수 스몰 f가 연속 함수이면 그러면 연속 함수의 부정적분은 원시 함수와 연속 함수의 부정적분은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부정적분이 원시 함수가 된다. 이렇게 미적분 기본 정리의 두 번째 형태를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적분학 기본 정리의 두 번째 형태와 관련해서 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f가 만약에 연속 함수이면 이제 f의 부정적분이 f 연속이면 부정적분이 이제 원시함수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정적분이 원시함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함수를 살펴볼까요? 지금 첫 번째 함수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0부터 1까지는 함수값이 1이고요. 이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f의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시작점을 마이너스 1로 하는 부정적분을 계산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 dt 요거를 라지 fx라고 하고요. 이것을 계산을 하면 이제 이제 이게 지금 x가 0 이하일 때는 x가 0 이하인 경우는 여기 이 부정적분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x 빼기 1이 되고요. 이제 x가 0보다 큰 경우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x 빼기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쓰면은 이제 이 스몰 f의 부정적분은 우리가 x의 절대값 빼기 1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지금 이제 f는 이제 0에서 불연속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0에서 불연속이고 실제로 지금 f는 그러니까 라지 f는 원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임을 알 수 있는데요. 미분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이 라지 f가 스몰 f의 원시함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f'0가 스몰 f0가 이제 아닌 경우죠. 그래서 이제 연속이 아닌 경우 이제 그 부정적분이 원시함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번째 보기의 함수는 이제 우리가 연속 함수를 공부할 때부터 이제 여러 번 공부를 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토마의 함수라고 우리 교재에서도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우리 이 토마의 함수가 전체 구간에서 리만 적분 가능한 함수라는 것을 확인을 한 바 있고요. 실제로 0부터 1까지 gx, dx를 계산을 하면 이제 0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문자 gx를
0에서 시작으로 하는 부정적분으로 생각을 하면요. 0부터 x까지 gt, dt 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모든 점에 대해서 x에 상관없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g는 이제 우리가 유리수에서 연속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공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g' x가 지금 gx랑 다르죠. 예를 들어 x가 유리수라면요. x가 유리수일 때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이제 부정적분이 원시함수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스몰 f가 점 x0에서 연속이면 그러면 그 점에서는 이제 라지 f가 그러니까 부정적분이 미분 가능하고요. 그 부정적분의 도함수가 x0에서의 함수값과 같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네, 이것이 미적분 기본 정리의 두 번째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도함수와 적분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는 기본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이어서 이제 리만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이제 발전시킨 다르보 적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르보 적분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리만 다르보 적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리만 다르보 적분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사실 또 많은 책들이 그런데요. 사실은 이 다르보 적분을 리만 적분의 정의로 이제 채택하는 그런 교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보겠지만 리만 적분과 다르보 적분은 사실은 이제 적분 가능하다는 의미도 완전히 같고 적분 값도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다르보 적분이 간단한 점은 이제 다르보 적분이 리만 적분보다 조금 더 이제 편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다르보 적분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그것이 왜 편리한지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책에서는 다르보 적분을 리만 적분의 정의를 이제 우리 교재와 다르게 우리 교재에서 다르보 적분이라고 부르는 것을 리만 적분의 정의로 채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먼저 유계함수 이제 유계인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유계함수 f가 주어져 있고요. 거기 이제 그 정의역에 유계인 닫힌 구간의 분할 p를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분할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 분할에 대응하는 f의 상합, 어퍼썸과 하합, 로어썸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습을 하면요. 그 f의 리만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f의 리만합은 주의할 점은 그 단순히 분할에 그치지 않고 이 첨점 분할에 각 구간에 첨점을 추가한 첨점 분할에 대해서 우리가 리만합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리만합은 반드시 첨점 분할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야 했고요. 그 정의는 k는 1부터 n까지 그
각 구간에서 첨점에서의 함수값에 그 분할의 부분 구간의 길이를 곱한 것을 세 총합, 이제 이렇게 정의한 것이 이것이 리만합의 정의였습니다. 네, 이제 상합과 하합은요, 우리 이제 어퍼섬 그리고 로어섬 이런 것을 생각을 할 텐데요. 이것의 장점은 이제 첨점을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 이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K번째 구간에서 함수 f의 그 하한, 정확히 말하면은 네, 최대 상계, 인피멈이라고 부르는 값을 우리가 mk라고 하고요. 그 최대값 상한 수프리멈이라고 부르는 것을 라지 mk라고 우리가 쓰겠습니다. 그러면 네, 원래 이제 리만합에서 그 첨점의 함수값 역할을 했던 자리에 이제 그 함수의 최대값과 그러니까 수프리멈과 인피멈을 이제 넣어서 계산한 것, 그것을 우리가 각각 상합과 하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f가 이제 f의 함수가 예를 들어서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뭐 연속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릴까요? 그러면 네, 이것이 y는 fx라고 하고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분할이 있을 때 상합과 하합은 이제 첨점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기 이제 첫 번째 구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최대값, 그래서 각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최대값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각 구간에서 그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값을 이제 이것으로 제가 직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 넓이를 더한 것이 이것이 이제 상합이고요. 이제 하합은 반대로 각 구간에서 최소 이렇게 각 구간에서 그 구간에서 함수의 최소값과 그 구간의 길이를 곱해서 더한 것, 그것을 우리가 하합 로어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합은 UFP, 하합은 LFP,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첨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분할만 주어져 있더라도 이제 상합과 하합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의로부터 먼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수프리멈은 항상 인피멈보다 이제 같은 구간에서 생각을 하면 항상 크기 때문에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제 분할 P에 대해서 LFP보다는 UFP가 항상 크거나 같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뿐만이 아니고 임의의 분할 P1, P2를 생각을 했을 때 이제 P1, P2는 같을 필요가 이제 없습니다. 임의의 분할에 대해서 항상 UFP2는 항상 LFP1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분할의 세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세분. 그래서 refinement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합니다.
refinement라고 이제 하고, 이제 어떤 교재에서는 이것을 세련 분할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가 보기도 했는데요. 부르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세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분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제 Q가 P의 세분이라는 것은 이제 Q를 이제 분할이 있으면은 Q를 우리가 그 끝 A랑 A, B를 포함하고 양 끝점들을 그러니까 구간의 끝점들을 이제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Q를 이렇게 놓고 P를 이렇게 놨을 때 만약에 P가 Q에 포함되는 것 그래서 P가 Q에 이렇게 포함될 때 우리가 분할 Q가 분할 P의 세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P고요. 그러니까 P가 x1, x2, x3, x4 이게 P고요. Q가 y0, y1, y2, y3, y4, y5, y6, y7 이렇다고 해봅시다. y0, y1, y2, y3, y4 해서 y7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은 P의 모든 원소가 Q에 포함이 되죠. 제가 그렇게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이제 이럴 때 우리가 Q가 P의 세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관찰할 수 있는 것이 Q가 P의 세분이면 그러면 Q의 상합은 P의 상합보다 그러니까 F의 분할 P에 대한 상합보다 작아집니다. 작거나 같아지고요. 하합은 반대로 LFQ가 LFP보다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이 어떤 K번째 구간 분할의 K번째 구간에서의 최소값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인피멈을 택해서 더한 것이 하합이고 그 수프리멈을 K번째 구간에서 수프리멈을 구해서 더한 것이 이제 상합인데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할이 더 세분화될수록 그러니까 더 작은 구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수록 이제 상합은
결국 수프리멈은 이제 두 구간의 죄송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하려는 얘기는 집합 A와 집합 B의 이제 수프리멈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지금 A와 B의 합집합에서의 수프리멈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둘 다 아무리 기껏해야 이제 합집합에서의 수프리멈보다는 작거나 같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기본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세분에서 그러니까 더 구간을 잘게 분할한 것에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상합은 줄어들고 하합은 이제 더 커진다라는 것을 이제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엄밀하게 이제 이것을 이제 정당화하는 것을 우리 책을 읽어보면서 한번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일반적인 임의의 분할에 대해서 어떤 분할의 하합은 반드시 다른 어떤 분할의 상합보다도 반드시 작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작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P1하고 P2가 이제 분할이 있으면은 우리가 P1과 P2의 그 모든 끝점들을 합해서 만든 이걸 P1, P2의 제가 합 분할이라고 이제 말하겠는데요. 그러한 분할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P1의 세분이면서 동시에 P2의 세분도 되는 그러한 이제 분할을 말하는데요. 정확히는 이제 그런 분할 중에 이제 가장 작은 것을 이제 말하는데요. 네, 가장 작다는 것은 이 분할의 양 끝점을 셌을 때 그 끝점의 원소의 개수가 가장 작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두 분할이 있으면은 그 두 분할 모두의 세분이 되는 그러한 분할을 하나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LFP1은 이것보다는 LFP1 합 P2 이게 이제 더 크겠고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UFP1 P2가 이제 더 크거나 같아지겠고요. 왜냐하면 상합은 항상 하합보다 이제 크거나 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UFP1 합 P2보다는 UFP2가 이제 더 크다는 것을 크거나 같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찰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 29번째 보조 정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관찰할 수 있는 사실들을 이제 소개를 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르보 적분이라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네, 다음번 영상에서 다르보 적분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